안녕하십니까, 권유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 임대인이라면에 이제 물건을 내놓는 형식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상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지금 주택이랑 다르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격탄을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뭐 집합 금지부터 뭐 영업시간 제한부터 현재까지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사실. 그 지금 막힌 게 뚫어져서 지금 이제 술집이라든지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기사식당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유지가 그래도 무난하게 되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직격탄으로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제가 알아요. 이거는 사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듣고 다니니까 많이 아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권리금 비싸게 들고 왔는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벌려놓은 게 너무 많으셔서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러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아예 이제 안 되셔서 이제 좀 막막하신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늦은 팁이에요. 근데 그 이음카드 어플 들어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소상공인 지원인데 상가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하시고 철거를 하셔야 된다. 이제 철거 명령이 있죠. 이제 원상복귀로 상가를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셔야 되는 수준의 폐업하시는 사장님들, 이게 그 인천에서 지원금이 200 정도가 철거비 지원금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간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본 거거든요.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철거까지 하시는 폐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지원금이 조금 나가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가 임대를 놓는데 이제 제가 상가 임대인이라고 계산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임대료 책정이 있죠. 내가 기존에 보증금 5천에 월세를 200만 원으로 계속 무난하게 임대를 놨다. 근데 지금 임대가 안 나가. 이거를 깎았는데도 안 나가고 뭘 했는데도 안 나가고 수수료를 더 준다 그랬는데도 안 나가. 자, 그러면 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비어있는 상가인데 임대가 안 나간다라는 거는 뭐 사실 제 경기가 뭐 뚜렷하죠. 경기 탓이 굉장히 뚜렷하지만 뭔가 이제 서비스를 주셔야 돼요. 그 임차인한테 이제 렌탈 풀이를 잡아주시는 게 조금 그나마 유리하실 거예요. 자, 내가 12개월 중에 지금 상가가 비어 있은 지 2개월이 넘었어. 3개월이 넘었어. 자, 그러면 뭔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자, 내 상가에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공을 해주신다든지, 이건 좀 목돈이 들어가죠.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사실. 그게 아니면 자, 당신이 인테리어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개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렌탈 프리를 2달 정도 무료로 제공을 해줄게. 그리고 3달째부터 월세를 내세요 해서 뭐 2달이던 3달이던 길게 뭐 5달이던 잡아주시는 게 유리해요.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인천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임대료를 보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200에서 3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그 돈을 내고 장사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장사를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시겠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무료 임차, 이제 월세 2달 지원, 뭐 인테리어까지 해서 3달 지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계약 기간 2년 정도 쓰시고 24개월 중에 3달 정도, 2달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은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보시다가 아, 그래도 여기가 조건이 괜찮네 해서 이제 들어오실 확률이 좀 높죠. 뭐 이게 좀 괜찮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상가 임차료가 5천에 200이다 이러면 임대료를 깎는 거는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나중에 상가 월세를 증액을 하려 그러면 임차인 분이랑 다투셔야 돼. 왜냐면
법으로 정해진 거는 몇 프로가 안 돼요. 사실 뭐 4, 5% 선,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단서 조항은 주위 시세가 너무 높아지면 그거에 맞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그렇게 경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5천에 200을 넣었다가 갑자기 잠시만요. 5천에 200을 임대료를 놓다가 안 나가니까 5천에 120, 130, 5천에 150을 임대를 놓겠다. 그러면 나중에 월세를 높게 받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때죠. 높게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면 좀 나쁘죠.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5천에 200을 5천에 150 이하로 깎아주실 거면 5천에 200으로 계약서를 써주시고 6개월을 그냥 공짜로 줘버리세요. 이게 더 유리한 방법이에요. 이거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5천에 200으로 6개월을 받으시면 얼마죠? 2, 6, 12 1년에 1200이 들어오시죠? 6개월을 공짜로 주셔도. 근데 5천에 100 초반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1년 하면 1500 정도가 나오기는 해요. 300만 원 정도의 차이액이 나오는데 그 다음 해에는 임대료를 못 올립니다.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막 싫은 소리 오고 가야 되고 뭐 임차인이 뭐 상가 뭐 어디 위원회 이렇게 넣으면 답답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세는 맞추되 그 다음에 렌탈 풀이를 길게 잡아주시는 게 임대인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임차인분들한테 유리한 내용도 설명드리고 뭐 이제 임차인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올리는 거는 임대인 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임대인 쪽에 임대인이라면에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집주인분, 임대인분한테 유리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5천에 200짜리를 월세를 깎아주지 마시고 계약서는 5천에 200을 유지하되 무료 월세 지원하는 렌탈 풀이를 길게 잡으셔라. 길게 잡으셔서 뭐 상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계약을 성사를 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많이 유리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뭐 어디 건설사에서 뭐 임대를 놓는데 너무 안 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디라고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년. 야, 상가 1년 공짜. 보증금은 받죠. 보증금은 받지만 1년 공짜. 그 다음 2년 차부터 월세 내.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건설사 분양사들이 상가를 팔아야 되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려. 그래서 이분들은 파는 게 문제니까 뭐 300만 원으로 1년 하면 3,600만 원이죠. 상가 임대료가. 자, 임대료 포기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분양을 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왜냐면 이거 안 팔면 더 큰 손해가 발생돼. 이래서 지금 뭐 상가 같은 경우에 뭐 렌탈 풀이 기간이 6개월짜리, 12개월짜리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신축이니까 임대료가 300만 원짜리 급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랑은 이제 비교하기가 그런데 기존에 이제 100만 원을 임대를 놓으셨던 상가, 150, 200을 놓으셨던 상가들은 비어있는 기간이 조금 많아지신다 그러면 조금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 렌탈 풀이를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손님 있으면 좀 잘 좀 붙여주세요 해서 부동산이랑 좀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가는 우선은 뭐 이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금 10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가 점포 사장님들, 자, 잠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를 임대를 놓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중개수수료는 좀 기본적인 거고 그거 외적으로 꼬이네요. 임차인분들한테 월세 지원 몇 개월 렌탈 프리를 잡아주시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 지금 이제 경기 때려 맞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내 가게 정리하고 내놓으시는 사장님들. 자, 이런 사장님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권리금이 있죠. 권리금이 있고 시설이죠. 시설 권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내 직업을 굳이 고집을 안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분이랑 이제 임대료를 낮춰도 되느냐, 아니면 보증금을 변화를 시켜서 임대료를 놔도 되느냐, 한번 주인분이랑 좀 통화를 해보셔야 돼요. 자, 1차적인 거. 권리금이 이제 가장 큰 걸 거예요. 점포 사장님들이 나는 권리금을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이 경기에 나 지금 권리금 2천만 받아도 황송하다 생각하시고 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5천에서 2천이라서 5천에서 2천으로 줄였는데 이 정도도 사실 좀 유리하신 내용이시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권리 5천 주고 들어왔지만 2천 주고 빠지시는 사장님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뭐 그 이하도 되게 많아요. 1,000만 원 아니면 됐어 못 받아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 나 바로 빼게. 왜냐면 월세 몇 달치씩 내고 관리비 내다 보면 권리금이 아니거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좀 크죠. 그럼 사실 부동산이라는 애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이제 좀 낮출게요. 부동산이라는 애들은 사실 돈 보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법정중개수수료는 뭐 이제 월세 곱하기 100하고 보증금 합산해서 0.9%에 대한 환산율로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권리금에 대해서 야 너가 작업해서 마음껏 가져가 이게 사실 마음 편하죠. 내가 권리금을 5천을 주고 들어왔지만 내가 지금 사실상 현재 시장 분위기를 알고 있어서 2천만 받으면 돼. 자 그러면 부동산 네가 알아서 붙여갖고 빼. 2,500을 받던 3천을 받던 그 네 다 줄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는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현실상 이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율을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월세 내시고 관리비 내시다 보면 이 돈이 높은지 이 돈이 유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업종. 식당이 가장 위험해요, 사실. 식당을 하신 분들은 권리랑 시설금을 식당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이게 회수가 되거든요. 그죠? 내가 고깃집을 차려놓고 내가 음식점을 차려놓으면 주방이랑 LPG랑 뭐 환풍기랑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동종업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권리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피숍도 너도 나도 차리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커피숍을 차렸지만 이거 안 되거든. 그러면 커피 머신하고 주방시설하고 인수인계 받아서 기본 권리라도 챙겨야 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거는 뭐 경기 탓해야 되니까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놓으셨던 분들,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업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인분이랑 항상 얘기를 하시고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면 뭐 이것저것 다 괜찮으신가요? 내가 음식점은 안 놓고 그 음식점을 싫어하시는 집주인분들 계세요.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업종까지 이렇게 맞춰도 되느냐 해서 주인분이랑 협의를 하셔서 사무 업무와 비슷한 어떤 업종이든 빨리빨리 맞추셔서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건물주분이 깨끗하게 사무실만 이게 고집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건물주분들도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업종에 상관없으니 뭐 다른 업종 아무거나 맞춰놓고 나가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굳이 동종 사무실 업종으로 찾지 마시고 사무 업무와 동일한 어떤 내용의 직업으로 맞춰놓으시는 게 편해요. 이게 원래 상가에 이 업종 별로예요 이러면은 원래 못 나요. 이게 이제 집주인분이 좀 유리하신 상황이시라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무 업무에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무 업무라고 하지만 사무실이 아닙니다. 미용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 펜시점, 그 다음에 네일아트, 기타 등등 판매 업종. 이거는 사무 업무랑 계산이 비슷하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간단하게 들어오는 업종이니까. 굳이 사무실을 사무실로 빼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른 업종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에서 반대로 사무 업무로 놔도 되고
펜시, 꽃집, 뭐 기타 등등 판매 업종, 전시 업종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사무 업종으로 임대를 놔도 된다. 그러니까 주인분이랑 어떤 업종 놔도 됩니까?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빼시기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는 지금 현재 임대인이랑 관계가 5천에 200으로 보증금 5천에 월세를 200으로 내고 있어. 자,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임대료가 높은데 보증금이 낮은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몇 달만 안 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분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두렵거든요. 그 보증금이 낮은 게. 주택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월세가 200이면 1년 안 내면 2천이 넘어가요. 한 2천 얼마죠? 400에 공과금 관리비까지 하면은 돈 3천이 금방 올라가서 이제 집주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상가는 월세를 안 낼까 봐예요. 근데 원래 경기가 좋을 때는 임차인분들이 자기 권리금을 지키시려고 상가 월세를 안 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왜? 나도 권리금을 지켜야 되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기에는 권리금도 포기했어. 자, 근데 임대료도 못 내겠어. 자, 이러면 지금 문제가 되죠, 사실. 그래서 건물주분이랑 말씀을 잘 나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5천으로 보증금을 들어왔고 나는 보증금을 1억으로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낮춰도 되냐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놔도 되냐 아니면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놔도 되냐 해서 보증금 조정을 조금 폭넓게 하셔야 돼요. 5천에 200을 이제 나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권리금까지 2천이 있어.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금이 2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을 때 보증금 5천에 권리금 2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원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돈 1억이 순식간에 넘어가요. 근데 사장님 나 이거 보증금 뭐 한 1,000원 좀 그렇고 2천에 월세 조금 올려서 이런 사람 맞춰도 되나요? 그래서 집주인이 오케이만 하면 내용이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면 자 보증금 2천에 월세를 200을 받다가 그러면 월세를 높여서 보증금 2천에 월세를 한 230선까지 좀 맞춰달라. 그러면 이게 조건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증금 2천 그 다음에 이 사장님 줘야 되는 권리 2천 그래서 4천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4천에 인테리어 조금 한다 그러면 돈 1억 이하에서 상가를 차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리금 줘야 되지 보증금이 5천 1억 맞춰줘야 되지 내 인테리어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못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상가를 나오기 위해서는 집주인분이랑 보증금 조정에 대한 대화도 꼭 필요합니다. 나는 5천이지만 2천으로 낮춰도 되나요? 나는 1억에 월세를 300, 500을 내고 있지만 보증금 1억이 아니고 보증금을 5천까지 낮춰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세요. 빠지기에는. 그 외적으로 수수료는 별도 문제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내 상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증금 조정, 권리금 조정 이거를 낮춰놓으면 들어오시는 분이 장사하시기가 쉽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집주인분이랑 통화를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면 상가 이제 좀 빠지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 3가지 정도 설명드렸어요. 비어있는 집에 대한 렌탈 프리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분 권리에서 알아서 수수료 챙겨라.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랜다. 업종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어떤 업종이든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은 별도예요. 보증금은 내가 높게 들어왔지만 보증금을 조금 낮춰서 임대료를 놔도 되냐 그래야 진입장벽이 쉽다. 자, 이 부분까지 제가 조금 이제 길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정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무실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집주인분이랑 저도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대판. 그 집주인분이 너무 이제 뭐 경우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제가 전에 있었던 사무실 임차인 분들이 다 바뀌셨거든요. 한 번에. 이게 좀 이게 길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건물주분이랑 임차인분들이랑 마찰이 너무 컸어요. 건물주분이 협의 자체가 없으셔갖고 마찰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건물주분들도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으시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좋게 좋게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다. 원래는 그게 제일 좋죠. 내가 계약 기간은 2년이야, 3년이야. 그리고 인테리어 다 했어. 근데 상가를 원체 깨끗하게 썼어. 뭐 계약 기간이 남았단 얘기예요. 근데 사장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그냥 권리금도 포기하고 원래 이제 권리금이 좀 낮은 이제 형성 상가라 그러면 그냥 나 몇 월 며칠까지만 하고 몇 월 말일까지만 하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뭐 좀 협의하시는 게 가장 좋죠. 원래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협의해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뭐 이게 좀 민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불리한 거는 현재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내놓으실 때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주인분한테 편안하게 다 여쭤보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거 갖다가 뭐 아예 가오 빠지네 이러시면 안 돼요. 뭐 돈이 걸린 거니까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가에 대한 임대 부분, 임대인이라면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따지고 보면은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죠. 왜냐면 상가를 승계를 하고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거 끊고 뭐 또 하나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